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여반에서 진행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메이데이에서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풀어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심 종목들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편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관심 종목들의 리뷰들을 진행을 해드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들을 설명드리면서 관심 종목들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권혁철 멘토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금융과 에너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권혁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권혁철 멘토님 지난 시간 지금 이제 세 번째 출연하시는 건데, 네. 첫 번째 시간에는 ST하고 DKT, 이게 2월 15일 촬영일 종가로 해서 네. 각각 17,480원, 만원대 이렇게 DKT하고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ST가 71%가량 상승하는 네, 맞아요. 그런 경제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직전 시간이죠. 현대차하고 VT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3월 15일 촬영일 종가 기준으로 24만 3,500원 수준인데, 지금 주가가 21만 7천원, 그러니까 뭐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뭐 살짝 보합권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좀 간당간당하는. 사실 현대차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좀 있거든요. 나중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VT도 우리 3월 15일 촬영일, 업로드 날짜가 아니라 촬영일 종가로 11,170원 대의 움직임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4월 3일이죠. 바로 전일인가요? 네, 어제. 그죠? 네. 네, 바로 전일 22,350원을 터치를 하면서 38%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별배지가 하나 추가되는. 자, 근데 DKT하고 현대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별배지 다시 뺏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현대차 말씀 주셨는데, 네. VT 말고 현대차를 리뷰를 하실 겁니까? 일단 VT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VT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김기동 멘토님께서 다이소 품절 대란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품절 대란의 주인공이 VT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리드샷이랑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이소에 그 공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김기동 멘토님 영상을 보고 나서 안 부분이라서. 그럼 결국에는 뭐 실력이 아니라 운이셨다는 얘기예요. 운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모두 운이에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3년에 걸쳐서 8만 명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좀 정치적인 거랑도 엮여 있는 부분인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노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인력 충원하는 게 악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락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VT가 38%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별배지 하나가 일단 추가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별배지 2개시네요. 네. 우리 황대근 멘토는 별배지 5개. 장수 돌침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금방 따라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멘토분들께서는 전부 다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모두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바로 준비해 주신 이슈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어떤 이슈죠? 오늘 일단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 첨단 바이오 R&D 투자 확대라는 이슈를 준비해 봤는데, 며칠 전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충북 청주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게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실 현재 지금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약 23조 정도인데, 2035년까지 200조 원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건 사실 11년 동안 1000%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공약을 지켜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첨단 바이오 R&D 투자를 확대를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입장에서도 반응이 올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죠. 아마 반응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가 네.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항상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 기사들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정책 자금들을 집행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메가톤 신약을 만들겠다. 뭐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 다음으로 바이오를 만들겠다. 이게 사실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실적으로 이어지느냐, 판매로 이어지느냐, 신약 개발이 완성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관심 종목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 반응은 살짝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더 들어보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첨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전통적인 바이오 기술에서 뭐 지금 인공지능이 좀 핫하잖아요. AI 산업. AI 산업을 좀 융합하는 것을 좀 첨단 바이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도 AI를 무기로 첨단 바이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또 얘기가 다르지.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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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AI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치매 예방 목적으로 미래를 바꿀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든 만큼 현재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도 2021년 기준 약 2,500조 원에서 2035년에는 약 5,200조로 확대될 전망까지 보이고 있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합성 생물학에 기반한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을 하면서 인공세포와 유용한 바이오 소재를 저비용 그리고 신속하게 제작 활용을 함으로써 바이오 기반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첨단 AI 바이오 이런 쪽에는 국내에서 상장사 중에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관련된 종목이라기보다는 업종이 좀 관련이 좀 깊죠. AI 산업으로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는 바이오 쪽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첨단 바이오 R&D 투자를 통해서 각광받을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풀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전통적으로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집중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이 관련 이슈들이. 네, 당연하게도 일단 전통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대부분이 벌써부터 AI를 활용해서 의약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춰서 AI를 활용한 R&D 비용을 늘릴 가능성도 높겠죠. 아, 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기사 말씀하시죠?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 원자 구조 그리고 이 의약품 그 성분 구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임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면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걸리는 거를 네. AI를 활용을 해서 그 구조를 분석을 해서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약으로 만들면 네, 맞아요. 기간이 뭐 대폭 단축이 된다. 네. 절반 이상으로 단축이 된다. 보통 1, 2년이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AI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신약을 좀 더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AI 기업들이 연구 개발하는 거에 도와주고 네, 그렇죠. 그 바이오 연구를 직접 하는 것들은 바이오 회사들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네. 라는 게 되겠네요. 실제로 지금 몇몇 바이오 기업들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겠죠. 네, 특히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바이오 산업 스타트업들을 연 1,000개씩 나오게끔 한다라고 해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상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기업들이나, 벤처 캐피탈들이나 아니면은 증권사, 은행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 회사에 진짜 투자하신다고 하면 투자하실 겁니까? 기술력이 된다면은 저도 투자를 하겠죠. 어디가 있죠? 대표적으로 다한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AI를 활용한 스타트업들은 정말 많거든요. 신약 개발을.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스타트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정부 정책이 좀 집행이 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은 기술들 내 상장이 굉장히 좀 많이 되겠네요. 네네네.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기술 통해 상장은 바이오 산업 때문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금융권에서도 반길 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네. 관련 종목, 뭐 수혜를 받든, 뭐 피해를 받든, 네. 뭐 어떤 종목입니까? 그 중에서 금융, 뭐 AI, 바이오, 그 중에서. 관련 종목은 제가 그냥 바이오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네네. 네. 근데 사실상 바이오 기업이긴 한데 AI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주시고 싶은데, 네네. 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뭐 AI를 활용을 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AI를 활용을 해서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기업하고요.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유명하죠. 네네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인 파로스 아이 바이오. 어떤 기업인지. 네, 파로스 아이 바이오는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인셉션에 참가를 해서 계약을 맺고 신약 개발 프레임워크인 바이오니모 사용 권한을 얻어서 엔비디아의 지원 및 협업을 좀 진행 중에 있죠.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그리고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와 표적 항암제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니모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인데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바이오니모를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바이오니모를 AI 공장으로 삼아서 신약 개발을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AI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AI 공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들은 결국에는 AI가 자동으로 뭐 연구 개발, 뭐 원작 구조, 뭐 약물 구조,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연구를 해서 신작 개발하는 거에 그 기간을 당겨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네, 어떻게 보면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잖아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네, 사용 권한을 얻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신약 개발에 대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이 된 약품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네, 아시잖아요. 신약 개발은 엄청 오래 걸리는 기간이라서 그럼 아직까지는 수년 내로 또 관련된 신약 개발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밀어주니까 네. 이런 쪽으로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 건데. 미국 주식이잖아요. 저희는 한국 주식. 오케이, 네. 뭐 인정. 자, 알겠습니다. 그럼 파로스 아이바이오 뭐 선택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볼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트를 한 번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로스 아이 바이오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재발성 또는 불응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 1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희귀질환 치료제 임상 2상 후 조건부 품목 허가를 통해서 조기 상용화 수익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로스 아이 바이오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라서 이평선도 거의 그려지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어제와 오늘 거의 윗꼬리가 거의 같은 부근에 위치하면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00원대 지지를 해주고 있는지 잘 보시고, 만약에 16,000원 이탈 시에는 당연히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사실상 좀 볼 게 없어가지고 좀 뭐랄까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딥하게 들어가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만한 게 없어서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네, 다음 기업은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인데, 이 신테카 바이오는 유전자 분석 관련 바이오 벤처 업체이고, 신약 개발사 최초로 자체 AI 바이오 슈퍼컴 센터를 구축하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서 국내외 제약사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촬영일 전날에 한국 파트너스로부터 약
100억 원 투자 유치를 받은 바가 있었죠. 자체 AI 바이오 컴퓨터 센터를 구축을 했다고요, 이 기업이? 네네. 그럼 결국에는 오늘 이 기업을 말씀을 해주시려고 준비를 해주신 거네요. 네, 오늘 제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텐카 바이오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관심 종목으로? 네. 골침 얘기하면 어떡하냐. 뭐 1편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2편에서 다시 말씀 주시면 되죠. 네네. 여러분들 신테카 바이오 어떤 기업인지 일단 뭐 이미 스포 당하셨지만 뭐 스포 당한 김에 풀어보죠. 네, 일단 신텐카 바이오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시자면은 유전자 검사 전용 슈퍼컴퓨팅 기술을 출자를 받아서 설립된 기업이죠. 그리고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합성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리고 항암제 바이오 마커 발굴까지 하면서 다른 바이오 기업에게 서비스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아래 함께 보시면은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현재 국내 대학병원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신테카 바이오 차트를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지금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지속적인 반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닥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이 수혜를 받고 상승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 1편에서는 정부의 바이오 첨단 산업 육성 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AI를 활용한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도 해주시면서 신테크 바이오와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 두 기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편은 관심 종목 리뷰 그리고 바이오 기업 두 기업 설명을 해드리면서 곧바로 2편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